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 품질 평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475쪽부터 480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어떤 평가는, 품질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느려, 짜증나, 답답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감정 단어들 있잖아요. 짜증나, 귀찮아, 답답해, 뭐 복잡해, 뭐 등등등. 이게 벌써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내가 복잡하면 이게 귀찮아. 뭘 자꾸 들어가라, 뭘 설치 계속해라. 귀찮잖아요. 내가 귀찮으면 옆 사람도 귀찮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옆 사람도 귀찮대. 그거 특히 심지어 내가 그 귀찮음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대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그 어떤 행동 같은 거를 개발자나 관리자가 빨리 알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걸 방지하고자 우리가 베타 테스트 다 해보잖아요. 시제품 가지고 다 좀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뭐 기업에서 뭐 상품이나 이런 거 이거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적당한 홍보를 할 때, 홍보하고 이렇게 좀 고객을 좀 유치할 때쯤에 그때 오류를 빨리 잡아내면 정말 좋은 거죠. 그때 만약에 잡아내면은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큰 걸 하나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평가 기준은 원체 다양해요. 다양하고, 감정 영역이 무척 중요한 그 어떤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모두 이성적으로 뭐 이 홈페이지가 블로그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직관적으로 쉽게. 여러분 여기서 블로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블로그 이렇게 디자인 좀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좀 닿아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간편하게 블로그를 좀 예쁘게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 그럴듯한 홈페이지, 블로그 디자인이 좀 나와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 해당의 전문가들 또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좀 다양하다. 자, 그리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대적 중요도를 할당해서 평가한다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가중치라고 표현을 하죠. 뭐 0.3, 0.3, 0.5, 0.2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뭐 어떤 항목은 뭐 가중치를 0.3으로 한다. 뭐 어떤 항목은 가중치를 0.5로 한다. 마지막 남은 항목은 가중치를 0.2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할당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가중치 어느 항목의 가중치를 더 둘 것인지 덜 둘 것인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정책 평가를 여러분이 배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가중치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좋은 분석 방법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가중치를 정하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는 A라는 항목을 제일 높은 가중치를 두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아니래요. 옆에 사람은 B에다가 두고 싶은 거. 또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두고 가중치의 수치를 가지고 또 좀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이거 0.4 정도만 딱 맞을 것 같아. 아니래. 어떤 사람은 이걸 0.6으로 해야 된대. 이 가중치를 정하는 게 그게 사실은 평가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가중치를 잘못 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정하게 되면 그 숫자로 나타내는 결과값은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중치를,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중치를 정해두는 어떤 범위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만약에 가중치를 정말 백지 상태에서 정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요것 때문에 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전자정부의 얘기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앞으로 갈수록 직관적인 뭐 국민이나 시민들, 이용자의 평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직관적인 평가요. 다운받아서 눌렀을 때. 자, 다운받아서 눌러서 처음에 보통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 이렇게 손가락 안내할 수 있도록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 이거야, 맞아. 한번 해볼까? 그래, 뭐, 한 번 정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걸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갈 거예요, 계속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제가 이제 2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상당히 쉽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용량이 크면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까지의 어떤 그 사람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겨우 2달 딱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이건 수업이니까, 뭐, 이 정도, 뭐,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자, 그리고 이 전자적 시스템을 동원한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접근 방식. 야,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법들, 수법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안 변해요. 제가 보기엔 안 변해요. 자,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과연 시청자들이 조회수 엄청나게 늘어날까? 그 다음에 SNS 지금 많이 하실 테니까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 또는 하트를 누를 것인가? 또는 트위터 같은 걸 리트윗을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자기의 어떤 생업, 자기가 돈을 버는 생업의 수단이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게시물을 올려야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하게 되고 그 주목해서 내가 좀 어떤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죠. 자, SNS,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굉장한 고민을 하고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뭐 내가 좀 잘 나가는 모습, 내가 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정말 내 모습이냐? 아까 우리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현재 이 일상의 모습이 진짜냐? 이제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적인 평가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심해질 거고, 어떤 경우는 평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평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평가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최악인 경우. 자, 저거는 굳이 내가 별점을 줄 이유까지도 없어. 그거 최악이죠, 진짜로. 반대로 굳이 평가라는 단어가 필요해? 뭐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필수품, 필수제가 되는 경우는 평가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뭐 100% 이건 접속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평가를 할 이유가 없죠. 괜히 뭐하러 별점을 주고 댓글을 남기고 그럴 이유조차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최악인 경우와 필수제와 이렇게 됐을 때는 평가의 의미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품질 평가, 뭐 전자정보 이런 정보 시스템 얘기들은 너무 전자정보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 블로그, 뭐 하여튼 온갖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오늘 건 이야기가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5월 중순까지 5월 11일 뭐 그 주에 만에 하나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면 이번 학기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어떻게 하면은 한 학기를 완전히 온라인 수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앞으로 제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